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꿈꾸던 유럽 5대 리그, 빅리그에 입성한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선수 벌써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폴리에 가기 전부터도 프리미어리그 복수의 팀과 연결이 됐었던 김민재 선수인데요. 나폴리에서 지난 2달 동안 보여줬던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당장 한국 돈 700억 원을 쓸 수 있다라는 유럽 내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 라리가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린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 역시 이탈리아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또 이 팀들이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현지 보도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현재 유럽 리그의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는 맨유로, 이강인은 로마로 이적설이 나온 상황인데요. 두 선수 모두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대비 최종 평가전인 9월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을 위해 입국한 가운데 유럽 현지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지난 8월달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8월 이달의 선수 공식 후보로 오를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벌써 1골 3도움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프로 데뷔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 역시 나폴리의 무패 행진, 세리에 A에서의 무패, 챔피언스리그의 2연승을 이끌면서 9월 세리에 A 공식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9월의 선수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이 평점 기반 올 시즌 현재까지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베스트 11을 꼽았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리그왕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그리고 라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바이에른 뮌헨의 건재함을 이끌고 있는 미드필더 키미히, 수비라인에는 로마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이바네스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폭풍 성방을 보여주기도 했고 꾸준히 맨헨글라드바의 골을 지키고 있는 얀존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라인업,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김민재 선수가 평균 평점 7.5점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먼저 최근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이은 이적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매체인 아크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페네르바체에서의 활약 기간 동안 겨우 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몰았고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소식에 여전히 페네르바체 팬들, 터키 팬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도 이적료 수익을 배분받는 세론 조항이 존재하느냐,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 기사 내용인데요. 아크샴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다음 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료가 4,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623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금액이 바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가 계약하면서 체결한 바이아웃 조항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크샴의 보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민재가 1,800만 유로의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했다. 빠르게 이탈리아 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이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월 달에 김민재 이적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김민재는 토트넘의 영입에 실패한 선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이 많고 현재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비에 문제가 있는 맨유가 김민재를 영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적료는 현재 나폴리와 맺은 바이아웃 조항에 따라서 4,500만 유로로 언급되고 있다. 이 이적이 이루어지더라도 페네르바체는 이적료를 배분받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저희가 파악한 바를 통해서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페네르바체가 나폴리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보내면서 받은 금액은 페네르바체가 체결했던 바이아웃 조항이었던 1,950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0만, 1,950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1,800만보다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영입했기 때문에 세론 조항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론 조항 발동은 없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아웃 조항 이적료도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인 투토 나폴리가 이탈리아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카이 이탈리아의 기자이기도 한 잔루카 디마르초가 소개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이 터키 매체의 보도는 아크샴뿐만 아니라 CNN 터키에서도 좀 소개했던 바가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월 달에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바이아웃 조항 발동 사항에 대해서 잔루카 디마르초가 소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민재의 계약에 바이아웃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1월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아웃 금액은 4,500만 유로가 아니라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700억 원이다. 겨울 이적 시장에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있다면 바이아웃 조항과 관계없이 다른 이적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 바이아웃은 오직 해외 구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렌과 나폴리 이적 협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결정한 배경에 이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바이아웃 조항은 그때도 언급이 됐지만 유벤투스나 인테르밀란, AC 밀란 같은 이탈리아 리그 내 팀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오직 해외 리그 팀으로 이적할 때만 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은 5천만 유로다. 그리고 이 바이아웃 조항이 언제 발동되느냐? 최소한 한두 시즌을 뛰고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 여름에 바로 발동된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즉 올 시즌 도중에는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페네르바체 시절에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베이징에서 페네르바체로 갈 때 바이아웃 조항을 했었는데 시즌 도중에는 사실 페네르바체가 내주고 싶어하지 않았고 또 사실 뭐 거액의 제한이 오지도 않았었죠.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이 왔다라면 그때라도 내줬겠지만 그런 제한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나폴리는 사실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로 보지만 페네르바체에 사실 그렇게 큰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가에 데려왔기 때문에 무리한 이적료를 발생시켜서 김민재 선수의 다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김민재 선수 측과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 측에서 적절한 금액의 바이아웃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을 했다. 다음 스텝까지도 잘 밟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또 나폴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하는데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누카 디마르초는 본인의 홈페이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뉴스 홈페이지에도 김민재 선수의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고 그건 투토 나폴리에 소개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탈리아 내에 각계 축구계 인사들과 디렉터와 많은 인사들이 최근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을 보자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폴리의 주장이었던 수비수 출신 베페 브루스콜로티가 이탈리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터키에서 나온 보도 하나만 가지고도 김민재 선수의 이적 여부가 큰 화제가 될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큰 이제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브루스 콜로티의 멘트를 보면요. 맨유가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를 나도 들었다. 김민재가 보여준 모습과 플레이를 생각해본다면 맨유가 그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는 매력적인 선수다 라고 하면서요. 그의 이적은 여러 요인이 달려있을 텐데 일단 나폴리에서도 이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팀들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일단 김민재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활약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이 오고 또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고 스팔레티 감독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폴리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좋은 타이틀을 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시즌 도중에 막 이제 옮겨왔는데 옮기진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올 시즌 1월 달에 떠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유의 관심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탈리아 축구 전문 기자 중에서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파브리치오 비아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사실 인테르 밀란도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했지만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떠나는 상황에 대체자로 여겼음에도 이 선수가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 대체 선수로서 브레메르나 밀렌코비치도 있었지만 김민재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슈크리니아르가 안 떠난다고 하더라도 인테르 밀란의 디렉터인 피에로 아우실리오가 굉장히 원했던 정말 김민재에 대한 빅팬이기 때문에 영입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2천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데려오지 못했던 것이다. 즉 이미 유럽 빅리그의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원하고 있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터키 리그와 중국 리그에서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선뜻 거액을 투자하기는 주저했었는데 나폴리에 와서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 특히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는 유럽 빅리그 팀들이 거액을 투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 위트니스의 보도는 흥미로운데요. 이탈리아 클럽 시에나의 스포츠 디렉터로 일했던 주세페 카넬라가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에 대해서 나폴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부분 때문인데 2천만 유로에 영입한 선수를 5천만 유로에 팔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간에 바로 또 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리두 쿨리발리의 대안으로 영입을 했지만 김민재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또 찾으면 되니까 수익을 내면서 그 대체 선수를 잘 쓰면 되고 또 에스티고를 영입한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고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적 시장의 상황이 오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실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원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정말 제한이 온다면 대체 선수를 찾고 이적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찾아야 된다면은 1월 이적 시장에 보내도 된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제한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 선수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뛰어난 스포츠 디렉터가 있다면 또 김민재 같은 선수를 찾으면 되고 찾아야 하고 그 찾았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조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바이아웃 금액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김민재가 워낙 빠르게 자리를 잡고 히트를 쳤지만 빨리 데뷔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성의 멘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느냐?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에릭 테나 감독이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맨유가 아스날과 경기에 승리하던 당시의 선발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이 일단 전반기에는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래시포드를 가짜 고환에 가깝게 빠른 역습형 공격수로 전방에 배치하고 왼쪽에 이제 기술이 좋은 산초, 오른쪽에 속도가 좋은 안토니를 배치하는 3톱이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 미드필더 뛰고 맥토미니와 에릭센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서는데 맥토미니가 수비형 미드필더, 에릭센이 빌더 미드필더입니다. 포백 라인은 새로 영입한 말라시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지난해 여름 영입한 바란, 그리고 포르투갈 라이트백 달롯이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최근에 이제 높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빌드업도 좋고 투지 넘치게 수비를 해주고 있고, 바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을 잘 알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바란 마르티네스 이 조합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르티네스의 높이에 대한 문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바란 선수가 계속해서 몸 상태의 문제, 부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선수들의 퀄리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센터백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맨유 선수에는 센터백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해리 맥과이어와 빅터 린돌프 선수도 있는데, 맥과이어 선수가 지금 테나 감독 체제에서의 축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거액의 몸값에 비해 조금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고, 빅터 린돌프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미 바란이 영입됐을 때도 스웨덴 대표팀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실패한 이후 임대로 데려왔다가 역시 제대로 써먹지 못했던 악셀 튀앙제베 같은 경우에는 맨유 유소 출신이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 존스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 이후 사실은 경기력이 완전히 떨어졌고, 또 다른 맨유 유소 출신인 테든 맨지 같은 경우에는 2002년생의 어린 선수로 아직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선수거든요. 결국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과 보조를 맞출 만한 센터백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린델로프와 맥과이어가 선발 선수로서 꾸준히 뛰지 못하면서 리산드로와 바란의 백업으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 선수들의 몸값과 연봉을 생각한다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린델로프와 맥과이어가 이적할 팀을 찾게 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서 바란 김민재로 서거나 리산드로 김민재로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백 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다. 김민재 선수는 맥과이어보다 훨씬 더 이제 실수가 적고, 린델로프보다 대인 수비력이 좋고, 또 공중볼에 강하고, 또 리산드로가 왼발잡이인데 린델로프는 오른발잡이로서 사실 왼쪽 센터백으로 들어갈 때, 맥과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오른발 왼발 모두 거의 뭐 안정적인 패스로 빌드업을 또 전개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리산드로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바란의 파트너가 되기에도 이상적인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경기력을 통해서 텐하그 감독도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그런 플레이,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에서 잘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낙점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 현재 맨유의 수비라인 센터백 숫자가 많지만 바란, 리산드로가 거의 뭐 이제 확고한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가 부족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성향 자체가 테나 감독의 축구에 잘 녹아들기 어렵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과감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5천만 유로의 이적료는 린델로프, 맥과이어 혹은 뭐 튀앙제베 같은 선수를 정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 그 이상의 돈까지도 사실 경쟁에 붙는다면 낼 수 있는 게 맨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과 더불어서 지금 이탈리아의 칼초 메르카토는 이강인 선수의 로마 이적설을 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이탈리아 클럽 삼프도리아가 원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죠. 삼프도리아가 공격적인 미드필더,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담스고르가 떠난 상황도 있고, 또 해리 윙크를 영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임대 선수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강인 선수 자신이 뭐 삼프도리아로 가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던 상황이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를 원하기도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이제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뿐만 아니라 최근 라리가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인 포르투와 벤피카, 그리고 프랑스의 명문 클럽인 올랭피크 리옹, 뭐 이런 팀들이 현재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좀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의 로마는 이강인 선수를 왜 원하는 것일까? 로마가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 원톱인 아브라함 선수의 뒤를 받칠 창의적인 두 명의 공격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라인업을 살펴보면 로렌조 펠레그리니와 차니올로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올여름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디발라 선수거든요. 부상으로 잠깐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차니올로와 디발라인데,
디발라 같은 경우는 뭐 부상이 잦은 선수는 아니지만 현재 부상이 있고 또 차니올로 같은 경우에 애초에 부상이 잦은 선수인데다가 지금 재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2024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이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면 1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떠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부상의 우려가 있고 펠레그리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잔부상들이 좀 있는 편인데다가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드까지 내려가서 커버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 디발라 선수의 백업 요원 혹은 이제 디발라와 함께 뛸 수 있는 창의적인 이성 공격수로서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차니올로가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대체 영입이 필요한데 그 선수로 이강인 선수를 좀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로마의 스쿼드를 보면은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인 벨로티가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최정원 공격수를 맡을 수 있는 선수로 합류를 했고 펠레그리니, 디발라, 차니올로가 이 뒤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인데 펠레그리니가 한 칸 내려가서 뛸 수 있는 선수고 말씀드린 대로 차니올로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온다면 로마가 조금 더 완성된 공격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좌우 윙백을 잘 활용하고 3백 축구를 하는 점은 마요르카가 구사했던 축구와도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이 있고 또 모리뉴 감독이 수비는 수비에게 공격은 공격에게 맡기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잘 끌어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는 이적 선택을 할 때 스페인에서 자라왔고 스페인의 문화에 익숙하며 스페인 축구에 잘 어울린다는 뭐 본인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 리그에 남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로마로 갈 가능성 뭐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제 9월 평가전에 등번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등번호 26번을 받았어요. 26인의 엔트리로 이번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데 이 26인 안에 26번으로 뛰게 될지 엔트리가 확정될 때는 조금 더 좋은 번호를 받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9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코스타리카와 첫 번째 경기 그리고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카메룬과 두 번째 경기에서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이강인 선수가 벤투호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이런 이적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들이 대표팀 일정 이후에 바로 펼쳐지는데요. 마요르카는 10월 2일 일요일 새벽 4시에 강호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 레알 마드리드전에 이어서 또 한 번 라리가 최고의 팀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올릴지 궁금하고요. 나폴리는 10월 24일 새벽 3시 45분에 무리뉴 감독의 로마와 빅매치를 치릅니다. 그에 앞서서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연속 경기도 있고 또 10월 1일 토요일 밤 10시에는 토리노와 경기도 있는데요. 라리가와 세리에 A,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올 시즌 활약은 물론 현지 반응과 이적설 최신 소식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